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ES 제주 오픈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ES 강남의 안수연 부원장이고요. 오늘 설명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학교 5학년부터 7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ESC를 지금까지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거가 유명한 강사진은 물론이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학생들 밀착 관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시스템 그대로 저학년에도 옮겨와서 ES 제주에서 제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주니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100%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수업 이후에 조교 감독 하에 퀴즈 풀고요. 숙제 체크 받고 모르는 것들 다시 고치고 질문하고 집에 가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집중을 못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ES 강남에서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1년 동안 온라인 시스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관리를 받을 때 조교가 직접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이후에 관리 받는 퀴즈, 테스트, 숙제 관리 그대로 같이 받으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저학년이더라도 뭐 집중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넘어간다던가 숙제를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사진 모시기 전에 일단 시간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시간표는 이제 강사진들 소개를 들어보시면서 관심 있는 과목들 유의 깊게 체크를 해보시고 설명이 이후에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어떤 과정인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강사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 엘리트 캠프 주니어하고 토플을 맡으신 제시코 선생님이 나오셔서 영어에 관련된 설명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 캠프 주니어를 맡고 있는 제시입니다. 우선 딱 영어를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수업인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을 각각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버겁고 좀 다가가기 싫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 많은 분야들을 좀 연결시켜서 재밌게 배우려고 만든 수업이 바로 엘리트 캠프 주니어인데 수업 대상을 딱 보시면 책을 읽고 싶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게 책을 그냥 읽고 내용 파악을 하는 거랑 깊은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랑 엄청 다르기 때문에 좀 깊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뭐 독해와 라이팅의 기초를 다지고 싶은 학생들, 그 기초가 엄청 중요한 이유는 뭐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없으면은 그 난이도가 어려워질 때 시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2배, 3배가 걸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 기초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 어려움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엘리트 캠프 주니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많은 분야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각 학년을 봤을 때 필수 독서들이 있는데 그 필수 독서들을 그냥 필수다이니까 읽는 게 아니라 그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읽고 그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이런 배경 지식을 필요한 또 수업을 또 들을 때 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딱 섹션이 4개로 나눠지는데 historical fiction, fiction slash fantasy, 뭐 non-fiction 그리고 science fiction. 딱 historical fiction을 딱 보셨을 때 The Boy in Striped Pajamas 그리고 When My Name Was Kyoko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책은 2차 세계대전 을 배경으로 두고 쓴 책인데 이거를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배경도 알아야지 이 책의 이해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 배경, 2차 세계대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non-fiction을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토픽들을 가지고 왔는데 our environment slash health, 환경이랑 건강. 예를 들어 뭐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두 번째는 뭐 pollution and its effect on us, pollution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좀 깊게 공부를 할 예정인데, pollution도 딱 보시면은 한 가지의 pollution이 있는 게 아니라 뭐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디테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부분 historical fiction의 부분을 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세계 2차 대전 1939년에서 1945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배경으로 두고 쓴 책들인데, 첫 번째 거는 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라면은, 두 번째는 그 나치 시절에 있었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책만 읽으면 좀 지루하다 보니까 그 배경을 공부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타임라인을 봐서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카툰을 보면서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6학년의 필수 독서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7학년의 필수 독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5학년, 6학년, 7학년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다른 건지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토픽, historical fiction, fiction slash fantasy, non-fiction, 그리고 science fiction이 있다면, 뭐 6학년 아이들은 이제 secondary source document의 도움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2차 자료들,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영상, article, 뭐 다른 사람들이 쓴 article을 읽어야지 자기의 좀 관점을 좀 넓힐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이랑 글을 읽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7학년으로 넘어가면 critical essay, 비판 글을 보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조금 넓힐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읽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 이 사람은 이 글이 너무 싫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이 글이 너무 좋았다. 약간 여러 가지의 관점들을 봐야지, 아,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시야랑 관점을 넓힐 수 있게 여러 가지 크리티컬 에세이들도 읽을 예정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코र्스 플로우를 봤을 때 첫 번째 거, 제일 중요한 거, vocabulary, 그리고 story background,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책을 읽을 때, 아,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사용을 하셨구나, 작가님이. 아니면,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라는 좀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배경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vocab, 단어들도 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 읽을 때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준비가 된다면 두 번째, comprehension, 이해 시간인데, 이해를 한다는 게 그냥 책 내용, 아,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읽는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좀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또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라이팅으로 직접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글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메인 팀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1, 2, 3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는데 리뷰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럼 복습을 해야지 그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조금 다시 복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게끔 복습을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리뷰 퀴즈, 아니면 리딩 퀘스천, 읽었던 책에 대한 질문들, 아니면 vocab 테스트, 이런 테스트들을, 아니면 퀴즈들을 좀 많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여태까지 배운 거를 좀 박힐 때까지 계속 복습할 예정입니다. 그 전체적인 코र्스 아웃라인을 봤을 때 첫 번째 거 리딩, 그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리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writing practice, 그리고 essay. 예를 들어 뭐 나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여러 명의 의견을 뭐 사용을 해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때 시절이랑 지금 시절이랑 좀 비교를 하는 글을 쓴다든지, writing practice를 할 거고, 그 다음 grammar 룰도 엄청 많은데 매 수업마다 다른 룰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디베이트하고 디스커션,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한 거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해요. 그래야지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의 관점도 넓히고 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이 친구의 뭐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거를 여러 번을 경험을 해야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디베이트하고 디스커션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textual lecture, 아까 보여드린 뭐 타임라인, 뭐 유튜브 비디오, 뭐 TED Talk, visual 뭐 aid, different kinds, 여러 가지 시각적인 뭐 예시들을 봐야지 아이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homework, 뭐 vocab을 외우고 뭐 reading question, 아까 읽었던 책에 대한 뭐 질문들을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숙제로. 이건 다 자습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매스하고 피직스 담당하시는 라이언 권 선생님 하고요. 캠 담당하시는 프레드 킴 선생님 모셔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ESC 학원에서 2021년 상반기에 제주도에 와서 이제 주니어 프로그램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주니어 프로그램에서도 특히 수학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방법과 디테일한 것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쪽 SNS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고학년 친구들과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모습을 간단하게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이제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과 수학을 전공으로 공부했던 공대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서도 꽤 오래 강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제주도에 있는 여러 국제학교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주로 저는 수학과 물리만 가르치고 있고요. 수학도 이제 수학 전 과정과 물리 전 과정, AP 칼큘러스와 AP 피직스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은 이제 주니어, 어린이 친구들, 이제 8학년이거나 8학년보다 아래인 친구들의 수학 준비를, 피직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기 쉽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왼쪽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8학년이거나 8학년 밑을 우리가 주니어라고 칭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 주니어 때 수학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11학년까지 12학년 졸업을 할 때까지 수학 가는 거에 대해서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학년에 가서 가장 먼저 치렀어야 했던 그 서브젝트 시험이 이번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바뀐 전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학년이 끝나고 9학년이 들어가면 이제 모든 친구들은 지오메트리라는 것과 알지브라 1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고급 수학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만나는 좀 어렵다, 좀 불편하다라고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도형이나 아니면 뭐 기하학을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모르는 변의 길이, 모르는 각도의 크기를 구하라라는 것만 주구장창 문제를 푸는 교과 과정이었지만, 이제 미국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지오메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X값, 세타값, 각도값 너무나 잘 구합니다. 하지만 이 지오메트리가 어린이 친구들, 9학년이 됐을 때 가장 어려운 이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증명이란, proving이라는 프로세스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연습해 놓지 않았던 우리 교과 과정에 익숙했던 친구들은 처음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이 바로 지오메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A를 하나 가지고 9학년 이상으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A 하나 없이 출발하거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서부터 준비를 잘 하고, 알지브라 1은 좀 쉽기 때문에 좀 그때는 쉽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알지브라 2 넘어갈 때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수학이 되는데, 첫 단추가 바로 지오메트리와 알지브라 1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알gebra2 되죠. 프리칼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교과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서브젝트 테스트, 이번에 보이시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졌어요. 그건 얼마 안 됐거든요. 서브젝트 테스트라는 건 이제 10학년, 11학년 되면 보통 2개 또는 3개 정도 보고 대학을 진학을 했었는데 그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졌어요. 물론 제 이전에 앞선 다른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당연히 서브젝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뭔가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GPA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구나라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GPA는 또 어떻게 관련되냐? 모두 다 학교를 다니고 모두 다 학교 시험을 보지만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살아남고 A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 진학이 유리하게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1, 알지브라 2 이렇게 프리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보여드리면 이제 8학년을 이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지브라 1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거나 시험 준비만 열심히 해도 교과과정 A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챌린징한 스텝이 바로 지오메트리가 되고요. 이 지오메트리에서 어느 날은 쉬운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려워지고 갑자기 퀴즈에서 A를 못 맞고 B나 C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에서 갑자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프로빙하는 연습,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한 친구들은 이때 수월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알지브라2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괜찮습니다. 여기서 프리칼이 제일 중요하고요. 수학적인 부분을 봤을 때 프리칼이 가장 중요하고요. 알지브라 1,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2는 이제 고등 수학으로 가기 위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준비를 잘 해 놓으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귤러 피직스에서 AP 피직스로 진행이 되고요. 뭐 AP 피직스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진학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해서 공부할지는 바뀌게 되지만 실제로 이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전체적인 틀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수학에서 지금 당연히 있어야 할 SAT Math 1은 지금 써놓지 않았지만 언제 배우냐? SAT Math 1 같은 경우엔 알지브라 2 레벨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지브라 1을 배워도 알지브라 1에서 SAT 1을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첨가해서 알지브라 2 정도 되면 이제 SAT 1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렵지 않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 푸는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한 다음에 SAT 1 매스로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 알지브라와 지오메트리와 알지브라 2까지를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지오메트리다. 그 다음에 알지브라 1과 알지브라 2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그럼 알지브라 1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산수 같은 느낌의 과정이지만 이제 그때 꼼꼼한 친구, 대충대충 하는 친구 아니면은 문제 풀 때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후폭풍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초기 레벨에서 알지브라 1 때부터 꼼꼼하게 10문제를 풀든 100문제를 풀든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고학년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캠 가르치는 선생님, 프레드입니다. 이 주니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니어 프로그램 지금 고민을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한 주니어 프로그램은 좀 다른 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니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그맣게라도 뭐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크게 그렇게 이 아이의 이 아이의 앞으로의 공부,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주니어 프로그램들이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캠만 한 이제 15년, 17년 넘게를 가르치다 보면 분명히 아이들은 10학년이고 11학년이고 충분히 고등학생의 나이가 되었는데 의외로 숫자적인 처리를 너무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실은 논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계산 문제들을 못 풀고 계산 문제를 전부 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숫자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막 되게 복잡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곤란해하는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근데 절대 어려운 논리는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구구단 배우고 나오면 나오는 그 비례식의 논리에서 모든 것들이 확장되고 이제 실제에 적용이 되고 하는 막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비례식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계산적으로 그냥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서 필요한 숫자만 딱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 버리니까 아이들이 그 로직이 안 만들어지면서 과학 계산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6학년, 7학년, 8학년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과학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으로 이 비례식과 그 다음에 이 과학에서 숫자를 다루는 논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좀 미리 배워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뭐 캠을 공부를 하든 피직스를 공부를 하든 그런 숫자가 들어간 것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겁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지컬하고 프랙티컬한 사이언티픽 칼큘레이션 뭐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고 수도 실은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구구단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운 비례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AP캠을 하든 아니면 AP 피직스를 하든 아니면 칼큘러스를 하든 뭐라건 간에 실은 이렇게 수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 프로그램, 이 주니어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학 아니고 과학인데 과학에서의 수학, 과학에서의 수를 처리하는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특히 아이가 수학에 좀 자신감이 없거나 수가 들어간 모든 것들을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 코스를 통해서 코스 하나를 끝내고 또 다음 코스 하나를 끝내면 확실하게 수를 다루는 뷰가 좀 달라져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제가 이 코스를 만들고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긴 시간이 아닌,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코스의 정확한 길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번으로 할지 12번으로 할지 막 이런 류의 그러니까 한 80분 정도의 시간으로 한 10번에서 12번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끝났을 때 이 아이가 그전과 분명히 다르게 수를 처리를 하는 능력이 생겼구나. 그래서 수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 스스로 느끼고 그 바뀐 모습들을 부모님이 아마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도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은 정말 나아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잘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안내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실러버스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강사분 설명 전부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ESE 제주의 AJ 원장님 모셔서 소개드리고 원장님이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SE 제주 원장 AJ입니다. 저희 ESE 제주에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맡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시면 언제나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설명회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ood afternoon.